지난달 캐나다의 일자리 수가 전국에서 시행된 봉쇄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이 9일 발표한 캐나다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비농업 부문 민간 사업체에서 무려 30만 3,1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집계된 일자리 수보다 9만 5천 개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2월과 1월의 락다운 이후 다수의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는 17만 5,400개가 추가되면서 1.2% 늘었고 시간제 일자리는 12만 7,800개 창출로 3.9%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3월의 고용 증가는 봉쇄 완화 조치로 시장이 일부 회복된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 서비스업에서 2만 1,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고 소매업에서는 9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1월에 입은 손실을 완전히 상쇄했습니다. 아울러 상품 생산 부문에서 4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추가됐으며 건설업에서도 2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또 정보, 문화, 레크레이션 분야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9.4% 증가한 6만 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에는 전국 7개 주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BC주를 포함한 뉴펄랜드 레브라도와 프린스 에드워드 섬, 또 퀘벡, 온타리오, 매니토바, 엘버타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주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BC질병통제센터는 지난 3월 말에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10세에서 14세 청소년들의 비율이 2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는 의미로 당초 감염률이 10% 안팎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큰 증가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아동 감염 사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은 같은 기간 약 16%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5세에서 9세 어린이들은 12%의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BCCDC는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당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전염률은 성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염력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실시된 코로나19 양성 검사 결과자의 비율은 전주에 비해 8.9%에서 12%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발병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15세에서 49세였고 그 다음이 10세에서 14세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절반에 달하는 BC주 학교 대다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거 노출된 것도 청소년 아이들의 감염 비율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BCCDC는 총 9만 9,9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1만 5,745명이 19세 미만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는데 통상 어린이나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이며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경미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811로 전화를 걸어 보건당국의 지시를 받거나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도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팬데믹이 끝나도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원하는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채용 컨설팅 기업 로버트 하프가 500명의 캐나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 19%의 근로자만이 풀타임 사무실 출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51%의 근로자는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했으며 풀타임 재택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도 30%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 33%는 회사에서 풀타임 사무실 출근을 원한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거나 불편했던 재택근무도 매뉴얼과 시스템의 발달로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업무 능률과 성과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팬데믹이 끝나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이어가겠다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많은 직장인들은 사무실 출근을 시작하더라도 회사 측이 업무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시간을 원하는 시간대로 정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 비용이나 육아시설 지원, 또 회사 내 드레스 코드 완화를 원하는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하프 캐나다의 데이비 킹 디렉터는 팬데믹이 1년이 지나가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길 바라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에 앞서 기업들도 직원들을 위한 이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능력 있는 직원을 지키거나 고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6, 7학년 학생에게 앵무새 죽이기 등 부적절한 영화를 틀어준 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시주 교사규율위원회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영화를 보여주게 한 비시주 북부도시 프린스 조지의 교사 앤드류 데니스에게 하루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규율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데니스는 6, 7학년 학생에게 학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고전 영화 앵무새 죽이기를 틀어줬습니다. 이 영화에는 초등학생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인종차별적 단어와 성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비시주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 이상 학생에게 추천되는 영화 도서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교사는 비슷한 시기에 학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화 호빗도 틀어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니스가 학생들에게 앵무새 죽이기를 틀어준 후 한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뒤에도 그는 6, 7학년 학생들에게 단편소설 로터리를 읽게 하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단편 영화도 틀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데니스는 체육 시간에 이 로터리 소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피구 게임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로터리는 한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한 명의 마을 사람을 뽑은 후 그 한 명을 제물로 삼아 돌팔매질로 죽인다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으로 BC에서는 11학년과 12학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이 교사는 이로 인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이듬해에도 그는 2명의 학생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방관하고 킨더가든 학생들이 교사의 감독 없이 학교 복도를 돌아다니게 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